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넘겨버리던 검버섯과 색소 침착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거울을 볼 때 손등이나 볼에 점점 커지는 얼룩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어요. 몇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습관만 제대로 잡아도 피부는 분명 변합니다. 의학적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골라 3개월 해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검버섯과 반점이 늘어나고 거울 앞 시간이 점점 짧아지지요. 방법이 없다는 말, 그 말 자체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손등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내 손이 이랬나 하고 말이에요. 사실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과 건조, 미세한 염증, 그리고 꾸준하지 못한 관리 루틴이 겹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진해지면 더 심해 보이기 때문에 포기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피부는 더 빠르게 변해갑니다. 박은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은퇴 교사이신 그분은 손등 얼룩 때문에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엔 창피함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손을 가리는 게 일상이 되니까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변화를 시작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만지면서 왜 장갑을 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룩을 감추려다가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장갑을 벗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세안 후 손등에도 얼굴형 보습제를 발랐습니다. 저녁엔 올리브오일 한 방울을 손등에 발라 마사지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꿀과 레몬즙을 섞어 만든 팩을 손등에 10분씩 올려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분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룩의 경계가 흐릿해지더니 3개월째엔 확실히 옅어졌습니다. 4개월 후엔 그분 스스로 그늘이 거친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손을 숨기던 분이 이제는 손자와 자연스럽게 손잡고 산책을 하세요. 그 변화가 단순히 피부색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부 관리와 내부 관리를 작은 루틴으로 묶는 것. 외부 관리란 팩과 보습, 자외선 차단을 말하고 내부 관리는 식습관과 혈액순환 개선을 뜻해요. 하루 10분, 많으면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고르세요. 내일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달력에 체크를 남기고 4주 후 사진으로 비교해보세요. 숫자보다 눈이 먼저 변화를 압니다. 불안은 모른다에서 오고 안도는 안다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술은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만 재발이 문제입니다. 비용도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혹시 레이저나 필링을 받아보신 후 몇 달 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색소는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자외선 노출과 건조, 혈액순환 저하가 계속되는 한 겉을 지워도 안에서 다시 올라와요. 피부는 살아있는 조직이라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기존 생활 패턴이 그대로라면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최영자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68세 전직 간호사이신 그분은 볼의 검버섯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2회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술 후 결과가 좋아서 기대가 컸어요. 얼룩이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10년은 젊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3개월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얼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6개월 후엔 시술 전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때 느낀 좌절이 컸어요. 돈도 돈이지만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실망하는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번째 시술 전에 그분은 의사와 상담을 길게 했습니다. 왜 재발하는지,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의사는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시술은 이미 생긴 색소를 제거하는 것일 뿐 새로 생기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때부터 그분은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시술을 받되 동시에 일상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한 거예요.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 후엔 반드시 세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미백팩을 했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의식적으로 드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번째 시술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재발 속도가 훨씬 느려진 거예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전처럼 몇 달 만에 원상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발한다 해도 농도가 옅고 범위도 좁았어요.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시술 전엔 완벽한 결과를 기대했다가 실망했는데 이제는 관리가 핵심이라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시술은 도움을 받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시술을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두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상 루틴이 바탕이 되면 시술의 효과도 오래 갑니다. 시술 없이 루틴만으로도 충분한 개선을 볼 수 있어요. 시술 전후 8주 루틴표를 만들어 보세요. 보습과 차단, 팩과 식단을 포함해서요. 비용 지출 전에 자가 루틴을 4주 먼저 해보고 남는 문제만 병원에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난 안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까로 생각을 돌립니다. 그 순간 마음은 안도로 몸은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대단한 제품과 장비만이 답일까요? 실제로 피부는 작은 습관에 훨씬 민감합니다. 우리 주방, 냉장고 안의 재료들이 의외로 큰 힘을 내요. 혹시 비싼 화장품만 찾고 계시진 않나요? 색소는 산화 스트레스와 각질 정체가 겹치면 진해집니다. 우리 몸이 녹슬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공급하고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며 촉촉한 보습을 반복할 때 피부톤은 서서히 밝아집니다. 김정자님의 경험을 나눠볼게요. 80세 전업주부이신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비싼 화장품은 사치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과 손의 얼룩이 점점 진해지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우유와 오이가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반신반의했지만 집에 있는 재료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신 거죠. 방법은 간단했어요. 매일 저녁 세안 후에 우유에 오이즙을 섞어서 얼굴에 10분간 올려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끈적해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세안 후 피부가 당기지 않더라고요. 그전엔 세안하면 얼굴이 당겨서 급하게 크림을 발랐는데 우유팩을 하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줄어든 거예요. 한 달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거울 볼 때도 예전처럼 얼룩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더라고 해요. 2개월째엔 가족들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해준 거예요. 3개월이 지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먼저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분 스스로도 거울 보는 게 예전만큼 부담스럽지 않아졌다고 하세요. 얼룩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피부톤이 밝아져서 얼룩이 덜 눈에 띄게 된 거죠. 놀라운 건 그분이 다른 변화도 경험하신 거예요. 우유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마사지도 하게 되고 매일 저녁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10분이 하루의 마무리 의식이 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하세요. 핵심은 고급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바나나 껍질, 녹두가루, 꿀, 올리브오일 같은 재료로 자극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얼룩 부위를 1분간 문지르거나 녹두가루에 꿀을 섞어 팩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주 2회는 순한 팩을 해보세요. 녹두와 꿀을 섞어서 10분에서 15분 올려두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됩니다. 매일은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을 하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을 잊지 마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싱크대 앞에서 내 피부를 위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희망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방법이 많으면 오히려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묶음 루틴이 필요해요. 외부와 내부, 차단과 순환, 네 갈래로 정리해보죠. 혹시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한 방향만 해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외부 관리인 각질 정리와 보습, 내부 관리인 영양 공급과 혈액순환,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함께 해야 누적 효과가 나요. 마치 집 청소와 같아요. 한 곳만 깨끗이 해서는 전체가 깔끔해 보이지 않잖아요. 한도연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 퇴직 공무원이신 그분은 처음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어요. 레몬팩도 하고 오이팩도 하고 각종 크림도 바르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며칠 못 가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딱 3가지만 하기로 한 거예요. 아침에 바나나 껍질로 얼룩 부위를 1분간 문지르기, 낮에 자외선 차단제 2회 바르기, 저녁에 올리브오일 2방울로 마사지하기. 이 3가지만 8주 동안 지속하셨어요.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문지를 때 각질이 부드럽게 제거되고 올리브오일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죠. 차단제는 새로운 색소 생성을 막아줬고요. 6주째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등의 얼룩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8주 후에는 주변에서 피부가 환해졌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도 사진으로 전후를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10가지 방법을 어떻게 묶을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부 관리부터 말씀드리면 주 2회는 레몬과 꿀을 섞은 팩이나 녹두팩으로 순한 각질을 제거하세요. 저녁에만 하는 게 좋아요. 레몬은 햇빛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보습은 매일 해야 합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올리브 오일이나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가 마르기 전에 수분을 가둬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얼룩이 있는 부위는 더 건조하기 쉬우니까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내부 관리로는 매일 시금치, 당근, 호두를 조금씩 드세요. 시금치와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호두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많이 드실 필요 없고 매일 조금씩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실내에서도 해야 해요. 자외선 차단 지수 30 이상 제품을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외선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특히 운전하실 때는 손등 차단을 잊지 마세요.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매일 5분간 손가락 운동과 팔목 원그리기를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서 자연스럽게 색소 개선에 도움이 돼요. 하루 10분 루틴을 휴대폰 알림으로 고정하세요. 주 1회는 전후 사진을 같은 조명에서 찍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감하지 못해도 사진으로는 변화가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제 복잡함은 단순함으로 막연함은 계획으로 바뀝니다.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지요. 우리는 보통 1주에서 2주의 결과를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색소는 빨리가 아니라 계속에 반응해요. 혹시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부의 세포 교체 주기는 원래 긴 편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28일 정도였던 주기가 나이가 들면 40일, 50일로 길어져요. 그래서 3개월을 한 호흡으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너무 빠른 결과를 기대하면 실망만 커져요. 윤혜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77세 전직 음악교사이신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 나이에 피부가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도 해볼 게 없어서 녹두팩 주 2회와 차단제 매일 바르기만 시작하셨습니다. 첫 달은 정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번거롭기만 했죠. 그분도 그만둘까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딸이 한 달만 더 해보라고 격려해줬어요. 어차피 해도 손해볼 게 없지 않냐고요.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거칠지 않아졌어요. 녹두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차단제도 습관이 되니까 바르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3개월째 되니까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얼굴이 훨씬 밝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분도 거울을 볼 때 예전만큼 어둡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얼룩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환해진 거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거울 보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뭔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피부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하루를 놓치면 그 다음날 바로 재개하면 돼요. 실패가 아니라 휴식으로 보는 거죠. 완벽하게 하려다가 중단하는 것보다 80%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냉장고 문에 체크표를 붙이고 매일 표시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내 피부는 오늘도 좋아지는 중이라는 긍정적인 문장을 아침 인사처럼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관리거든요. 불안은 줄고 안도와 희망이 자리 잡습니다. 나이는 숫자이고 습관은 결과예요.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 밖, 집에서 할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창한 건 없어요. 한 가지를 골라 3개월, 그게 전부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망설임이 남으시나요? 그렇다면 더 잘 오셨습니다. 망설임은 시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만 정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는 우리의 노력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빠르지 않을 뿐이에요. 3개월 후의 나를 위해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저는 당신의 작은 시작을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조금 더 환해진다.